네,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대참사였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문제인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대로 된 조사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게 유가족들의 울분입니다. 유족들은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라면서 절규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 이거는 사실상 조사 주체와 감독기관이 한 몸인 것이고 결국 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가 철도항공 사고조사위원회로 이 무한항공 때문에 특별히 꾸려진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있는 철도나 항공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위원회입니다. 근데 유족들이 주장하는 거는 1년에 있었던 뭐 세월호 사태나 혹은 아니면 뭐 이태원 사태나 등등의 이러한 사태를 봤을 때 이 좌파 진보 정당이나 그러한 좌파 진보 정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별도로 꾸리던가 혹은 아니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던가 하는데 유독 이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모릅니다라고 손을 떼고 있는 게 그러면서 그냥 일반 국토교통부 아래에 있는 그냥 일반 조사에 넘겼는데 이건 지금 국토교통부 그 카르텔 특히 그 호남 지역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좀 의혹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무안공항 특검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사실 유족들은 핵심적인 사고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보안과 절차를 이유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고기의 음성 기록 장치나 비행 기록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깜깜이 조사다 이런 비판이 네.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무안공항 참사가 언제 벌어졌습니까? 작년 딱 이맘때 오늘이잖아요. 네. 그때가 어떤 날이었냐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임을 물어서 무차별적인 탄핵을 감행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국정 운영의 이 총리 대행이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고 나서 그 직후에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민주당 측에서 평소 다른 사고를 대하던 그런 태도와 다르게 무안공항 참사를 굉장히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와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는 뭐 여러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태원 그 자리를 가본 분들은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였고 예측이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것을 인재라고 할 수 있겠냐. 근데 반면에 이 무안공항 참사는 너무도 명백한 인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말아야 할 2m가 넘는 둔덕이 존재함에 따라서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고 200명 가까운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도 지금 다른 처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준하는 수준의 지금 진상규명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유족들이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태원 참사는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를 또 감행을 했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하고 또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급기야는 특별법까지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보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안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진상규명 과정조차도 굉장히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더 피멍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참사가 벌어져도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느냐 그러니까 선전선동에 의해서 증폭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심각한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야당이니만큼 이렇게 깜깜이 조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아가서 국정감사에 이어 특검까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안공항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할 텐데 아까 전에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명백한 인재다, 둔덕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에서는 이 무안공항 참사를 조종사 개인의 과실로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
공항 설계상의 결함 같은 구조적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인데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년 정부들하고 굉장히 다른다는 게 일단은 무안공항 참사가 났던 작년 이맘때쯤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가장 먼저 갔어요. 마치 해결해 줄 것처럼 가장 먼저 간 다음에 민주당 내에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립니다. 그걸 꾸리고 그런 다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 또 국회 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이 각각 사고수습단장 상안본부장 맡았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한 민주당 내 항공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맡았고요. 이분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슨 결과를 냈습니까? 정치권에서 항상 이렇게 뭔가 사고가 나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찾아가서 악수하고 그런 다음에 눈물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사고 대책이 꾸리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임명장을 셀프 임명장을 만들어서 너 위원장 해, 너 부위원장 해. 그러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결국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입 싹 닦은 거 아닙니까? 또 대통령이 냈던 그러한 오늘 메시지도 굉장히 형식적인 게 그러한 메시지를 또한 사고 참사를 다른 사고를 대입하면 또 그대로 읽으면 또 읽히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좀 그 정치권에서 특히 진보 좌파 정치권에서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냐.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거든요. 로컬라이저 설치를 왜 했냐? 누구 지시로 설치했냐? 그러니까 그걸 로컬라이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둔덕을 설치했냐?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안 했냐? 이 공항을 처음 만들 때 어떠한 정치적 요인에 인해서 만들었고 이 공사는 누가 했으며 공사가 연결된 고리는 누구냐? 요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 민중기 특검이 용산 대통령실의 인테리어 하나하나까지 지금 잡아가면서 이거 누가 추천해준 업체냐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유족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국민 누구나 다 영상을 봤을 때 저기 둔덕이 왜 있지? 둔덕을 언제 설치했지? 누가 설치했지? 그 누가 설치한 거, 왜 설치했지? 그 설치한 거는 그 수의 계약으로 했나? 혹은 아니면 경쟁 입찰로 했나? 경쟁 입찰로 했는데 이게 왜 경쟁 입찰로 둔덕 설치가 나온 거지? 혹은 아니면 수의 계약으로 된 건가? 요런 부분. 요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조종사 과실로 가려고 했다가 유족들이 이제 분발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또 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좀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까? 네. 급기야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콕 집어서 그런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는 기업의 오너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상의 중대재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비행기를 이용을 하다가 200명 가까이가 사망을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사건이야말로 중대재해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전문가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둔덕이 없어야 할 자리에 존재를 한 것이 참사를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둔덕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요, 당연히 책임질 만한 사람들이 지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권자까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 유독 엄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만든 이유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포괄적인 처벌을 하는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이런 사건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제도권의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참사가 벌어졌는데 정작 이런 참사에는 그 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특정 기업들을 잡돌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만든 것이지 진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진상규명을 더 확실하게 지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백혜룡 같은 사람들한테 힘 실어줄 게 아니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지시를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무안공항 이제 참사 일주기를 맞아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국정조사 청문회를 검토를 해야죠.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많은 현안이 쌓여 있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람의 생명에 사고 참사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면밀히 검토를 해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특검안에 대해서 법률안이라도 먼저 제출을 해보던가 혹은 국정조사위 안건이라도 제출을 해봐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냐 안 받냐 이 정도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에 아예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도 뭐 그 관련 지역에 국민의힘 그 현직 의원이 없기 때문에 좀 정보력이 좀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다 당 사무실은 다 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유족들은 지금 뭐 1년째 대통령 면담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삭발까지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다른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안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자라던가 군 민간 공항으로 통합 이전 합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국가의 도리에 맞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폐륜적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도 그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 한번 해보겠다고 삭발까지 하면서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지금 감춰지고 있고 대통령이 충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엄격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이념적인 그런 상징성을 만들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작업에 착수를 했다. 네. 어떻게 제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역지사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철저히 뭉개면서 앞으로 이태원 거리를 윤석열 거리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주장을 했다면 민주당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격앙을 하면서 난리를 쳤겠죠. 근데 지금 상황과 지금 사건과 책임져야 될 정당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폐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한 의구심과 실망감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견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폐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지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공항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문제 보십니까? 해결도 안 될 뿐더러요. 네.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민주당이 엄청난 이 선전선동을 했기 때문에 정작 그 인근 거리 상권이 모두 다 1년 가까이 아예 다 죽어버리는 상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 한 번으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모두 다 말살이 됐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더더욱 강조를 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지역인 것처럼 프레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이 사건 한 번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이태원 때는 그렇게 선동을 했으면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상규명보다 이런 이름을 바꾸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것도 굉장히 참담한 광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은 조금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 탈퇴죠. 이른바 이 탈팡 인증을 하면서 쿠팡의 비도덕성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딸 조민 씨는 쿠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아버지는 불매, 딸은 판매 아니냐 이렇게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조적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조국의 적은 조민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녀 간의 완벽하게 다른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웃지 못할 천국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조민 씨가 판매하는 이 화장품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업하는 방식 자체가 좀 불법적인 소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화장품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는 이 관련 전문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련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이 지금 논란이 되는 사건인데 더군다나 그런 상품을 쿠팡에 팔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인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씨는 탈팡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참 국민들께서 웃지 못할 총극이다. 그러니까 씁쓸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참 조국이 조국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내로남불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실망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 대표는 쿠팡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영어로까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라면서 검은 머리 외국인 봄킴 정신 차려라. I'm warning you. 당신에게 경고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썼거든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불법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딸에게 먼저 경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 한지원 당원이 당원 게시판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신제가 시치국 평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족 간에도 이렇게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쿠팡을 향해서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뭐다 이런 정치적인 그런 슬로건을 구사를 해봤자 뭐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쿠팡에 대한 이런 공세도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쿠팡이란 기업의 잘잘못에 대해서 지금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인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쿠팡이 관리부실 책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적인 지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을 악마화를 하고 그로부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고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업정지와 같은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이득을 누가 볼 것이냐. 결과적으로 해외 공룡 플랫폼들 알리테모만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초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법 규정과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라고 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지금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이라고 하면은 SK를 비롯한 이통 3사들도 다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형량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냐라고 하는 또 문제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법제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경거망동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문제 해결적인 관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 대표의 이 탈팡 발언이 진심이라면 가족 또한 쿠팡에서 철수하는 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이자 정치적 일관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조국 대표 굉장히 궁색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지지자들은 연좌제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 그런데 막상 본인 가족들도 탈팡을 하기는커녕 판매를 하는데 국민들한테만 나 탈팡했으니까 따라와 주세요라고 하면은 과연 누가 그 설득력을 믿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로남불을 지적을 하는 게요. 너부터 잘하라고 하는 메신저 공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솔선수범 못하면서 남들을 설득하고 대중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대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이게 좀 독립한 그런 자녀라고 하지만 이렇게 아버지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그것이 대중에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대중의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유념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국 대표의 탈팡 이슈까지 좀 짚어봤습니다.